조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오늘 우리 창대출판사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단원의 1단원 1부분이 되겠지. 다시 우리가 뒤에 부분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 다진다고 생각하면서. 수은아, 이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 대충이요. 대충. 우리 깡은 뭐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렇죠. 항상 이러니까 우리가 다시 해보는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자, 그렇다면 뭔가 확신을 안 가져도 괜찮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들어가면서 항상 갈래 정리하고 가야지. 이거 갈래 뭐였지, 승훈아? 수필이요. 그렇지. 이 사람의 글쓴이의 경험을 쓰는 거야. 수필 정리하고 가야지. 왜? 그래 갈래 문제는 거의 1학년 때는 한 문제씩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필, 소설, 시 이런 것들의 차이점. 깡 알겠어? 수필 같은 경우가 글쓴이의 체험, 경험 요런 걸 쓰는 거야. 그렇다면 이 경험은 구라일까 사실일까? 사실이 되겠지. 말 그대로 소설과의 차이점이야. 얘는 정말 사실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소설은 짝퉁이잖아.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깡이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수필이 될지 소설이 될지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갈래 수필. 뒤에서 기훈이가 비웃었어. 자, 성격도 좀 쓰고 가면은 이 성격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는 이제 비판적 성격. 그럼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비판적인지, 과연 뭘 비판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겠지. 그리고 결론은 야, 승훈아 확신 없어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거 잘 밀어붙여봐. 요렇게 너희들 꿈을 가져라. 책을 읽어라. 라고 뭐 하는 글일까? 설? 뜻. 네가 승훈이야? 어디 지금 가로채기래. 평생 그냥 대답도 못하는 게. 설득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알고 항상 들어갈 때는 갈래와 성격만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서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앞에를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잖아. 일단 큰 따옴표를 들어갔지. 그럼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렇다면 이거 들어갔다라는 거 누군가의 말이라는 거 아닐까? 그치? 말 그대로 그럼 누군가의 말이야. 자기 말인데 이걸 썼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대충 느낌 요런 거 보이면 그냥 이게 시험 문제 푸는 코스 중에 하나야. 요런 게 보이면 뭐 했겠다라고 추론하면서 들어가면 돼. 그렇지. 요거 보면 일단 인용이겠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주면 되겠지. 자,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목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자, 니네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문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진짜 많이 강조해. 국외고는 막 문법이 아주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조금씩 하나씩 팁을 준다면, 자, 여기 비단 얘 품사가 뭘까요? 부사예요. 부사.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서영아, 결코 널 사랑하겠다.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야?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야? 왜 안 와? 결코 널 사랑하겠다라는 문장이 왜 올바르지 않을까? 결코 부정. 그렇지. 요걸 알고 있어야지. 즉 결코라는 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부정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결코 널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비단, 얘도 호응 관계라 하는데 비단 나오고 뒤에 뭐 나왔지? 공부에서뿐 아니라.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즉 이 비단이란 단어도 뒤에 부정어가 와줘야 된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런 건 계속 수시로 외우고 있어야 돼. 비단 뭐뭐일 뿐 아니라 요런 게 이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라 그래. 그래서 요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체킹해두고 말해. 요거 다 세트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세트다. 자,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체킹해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 앤
흥미. 긍정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즉 중요한 것이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글쓴이는 강조하는 거겠지. 글쓴이가 아니라 요 말을 한 사람이. 그럼 글쓴이도 강조하니까 이 말을 갖다 썼겠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은 그와 정반대의 길.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지. 호기심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데 그와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호기심과 흥미가 사라지는 게 되겠지. 그럼 그의 정반대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그럼 여기서 뜻풀이 냉소, 무관심 이렇게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결국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냉소와 무관심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안 좋다 이게 되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랍니다. 즉 목표와 실력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체크하면 청소년 배우는 건 목표와 실력. 그러면 승훈아, 요걸 쌓기 위해서 1차 전제돼야 되는 거. 애들이, 청소년들이 뭐를 갖고 목표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요렇게, 그렇지.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목표, 실력, 그래야만 실력이 양상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 정반대니까 냉소와 무관심으로 애들이 일가는 것, 호기심을 상실했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이 부분만 정확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 닫았지? 깡! 그러면 이거 누군가 다음 문장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지? 즉 그럼 이건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을 갖다 썼지? 그러면 초반에 인용의 효과, 이렇게 남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결국 네가 이 글을 읽을 거잖아. 널 뭐라 그래? 이 글 읽는 독자. 그렇다면 승훈아, 그럼 독자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인용을 함으로써 신뢰감의 효과도 있지만 이게 글의 서두 부분이잖아. 글의 처음 부분이잖아. 애초에 글을 시작할 때 딱딱하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이래버리면 읽기가 싫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호기심과 흥미? 정말 냉소 무관심? 이런 걸 읽음으로써 독자의 뭐를 유발한다? 호기심. 그렇지, 호기심. 결국 시작 전부터 호기심 유발이야. 독자의 관심, 흥미, 또는 호기심, 모두 다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되겠지? 그런 것들을 유발한다.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재밌게 만들어줌으로써 계속 읽어봐야겠다 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글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아메리칸,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 실린 글이다. 이 사람의 책에서 글을 따왔구나.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신문에 실리는 이 만화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문 같은 거 읽으면 글 쫙 있다가 중간중간에 딱 4컷 만화 실어놓거든? 승훈이 본 적 있어? 깡 본 적 있나? 그거 뭐라 그래? 그게 단순히 신문이잖아. 정보 전달이잖아. 거기에 그리는 사람들이 웃어라 라고 그리는 거야? 아니야. 사회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 4컷 만화를 4컷으로 그릴 수도 있고 딱 한 평만 그릴 수도 있어. 그거는 그 마음이야. 요거를 써놓을게요. 만평이라 그러고, 자, 이 만평은 어디에 실리는 만화? 신문. 단순히 재미를 주기 위해 실는 만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 현실 이런 걸 풍자, 그러니까 돌려가는 거지. 만화를 통해서 풍자하려고 실어놓는 만화를 만평이라 그래요. 풍자적으로 비평하는 글이야. 자,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가야 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아들이 다시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말 그대로 여기까지 끊고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너 뭐 하려고 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과외하려고. 얘 자체는, 얘 삶 자체가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생님, 과외가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삶의 목표가 아니죠. 목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풍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애한테 목표가 과외라니. 이게 말이 돼?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 애가 살면서 세상에 뭐와 뭐가 없어진 것이냐?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얘는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한 그 현실을 풍자하는 거야. 이렇게 목표 없는 삶을 만든다라는 거, 호기심과 흥미가 없는 애라는 게 되겠지. 그런 거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체킹. 자, 생각의 집이 건축된대. 그럼 뭔데? 생각의 집. 왜? 우리가 아파트 하면 일쭉일쭉한 것만 생각나지. 뭐 네모난 아파트, 동그란 아파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이 박힌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생각의 집이 건축돼버린 거야. 이제 내 머릿속에. 고정상념. 그렇지. 웬일이야 네가 오늘? 오. 어저께 기운이 엄청 깠는데 오늘 너무 잘하는데? 자, 고정관념. 즉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사고의 틀이 갖춰지다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해버린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쇠퇴해버려. 뭐가? 지적 능력 같은 게.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상상력 같은 거야. 말 그대로 나는 대통령이 될 테다. 나는 뭐 우주를 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살면서 안 돼 그건. 네가 어떻게 해? 네가 돈 있니? 백 있어? 야, 네 대가리로 뭐? 요런 것 때문에 쇠퇴한다. 그렇다면 이게 이 고정관념의 어떤 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지적 능력을 쇠퇴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 욕구를 쇠퇴시키는 문제점.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자, 그렇다면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지. 야,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뭐 해라? 외워라. 다르게 생각해도 되는데 무조건 이거 외워라. 즉 무슨 교육의 문제점이야? 주의식. 그렇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주입식 교육을 계속하다 보면 애들이 뭐를 없어지게 된다. 또 여기랑 연결이 되잖아.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해. 그럼 목표가 없어져. 그럼 목표가 없어지면 결국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니들의 삶에서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자, 다시 들어가서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즉 지성,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 이게 되겠지. 도구화된 공부는 밑줄. 그렇다면 이 도구화된 공부는 뭐를 위한 공부가 도구화된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승훈아, 어떤 공부가 너의 지적 능력, 지성적, 호기심, 흥미가 아니라 그냥 도구야. 뭐를 위한 도구? 왜 공부해 지금 니들? 대학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도구화된 공부는 뭐를 위한 공부를 얘기하는 거야? 대학 입시. 그럼 대학 갔어 또.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즉 지식을 연구하고 학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거야. 대학 가서 그런 공부 할 거 같니? 뭐를 위한 공부합니까? 대학 가면 또?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해요. 이게 도구화된 공부라는 거야. 우리 사회는 도구화된 공부를 하고 있나? 그 다음
도구화 대국문은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습니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게 된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게 되겠지. 밑에 표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넘겨보겠습니다. 진정한 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그럼 진정한 알다라는 거 여기 체킹. 자, 다시 문법 하나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자, 승훈아, 요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 알다 더하기 음이 아니지. 여기 지금 미음만 돼 있잖아. 만약에 음이라면 음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미음만 들어갔으니까 알다 더하기 미음이 될 것이고, 그런 말 그대로 이 알다라는 용어를 이 미음이 들어가서 뭐로 바꿔버린 거야? 암이라는 명사로 바꾼 거야. 이해했어? 이게 바로 이 미음이 명사로 바꾸는 명사 파생 전미사라 그래요. 지금 써놓고 나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법 문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부계어고 같은 경우 지금 의문의 변동만 줬다는 거 문법 정말 많이 되겠다라는 게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의 문법 요소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은고 기훈이도 열심히 해. 자, 그럼 암이라는 거 품사는 명사고요. 그럼 진정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승훈아, 무슨 영? 오케이, 음은요. 그럼 보통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문학이란다. 국어 문제를 풀 때 서영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물어보고 끝나? 아니면 뒤에 답을 해줘? 답을 글쓴이가 해주겠지? 우리 그럼 알 수 있어요. 뒤에 확실하진 않지만 뭐가 나올 거라는 거,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돼. 그러면 질문 나오면 이 글 자체가 무슨 형식으로 쓰였다. 무슨 법? 질문. 그거에 대한 답을 할 거야, 이 사람이. 문답 형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봐야지. 여기 문답 형식이 쓰이겠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실마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실마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를 들어 설명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 거야. 승훈, 무슨 법?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 설명하다. 이 예자가 나오면 꼭 기억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시라 그래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기법을 예시. 그럼 여긴 또 예시 기법이 쓰이겠죠? 자, 예를 들어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 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현실이 이렇다 이게 되겠지.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가슴 뛰는 일! 그럼 여기 체킹하고 가슴 뛰는 일을 어떤 일일까? 내가 평상시에 뭐를 갖고 있던 일이 가슴 뛰는 일이 될까?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뭐가 뭐를 갖고 살라 그랬지? 호기심. 그러면 이 가슴 뛰는 일은 내가 뭐를 갖고 있는 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되겠지. 우리 깡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가슴 뛰는 일,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공부해라 라는 말에 당혹해 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답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부터 체킹을 잘해요. 자, 말 그대로 니들 인생 힘들지. 완벽한, 여기서부터 잘 봐. 지도자가 있어야만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길을 체킹해두고 여기서의 길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 정말로 로드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보통 길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인생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니들 인생에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야,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인생을 떠난다. 말 그대로 인생의 길을 개척한다? 아니야.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가네요. 지도. 그럼 삶의 이정표가 되겠죠? 누가 정해주는 거?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야. 비행기나 고속철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 질러 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돼.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게.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성 산행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완벽한 지도가 있다고 길을 떠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예를 또 들어줬는데 부산 갈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신의주로 가면,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국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우리 여기 인천에서 출발해 봅시다. 근데 이정표를 봤는데 신의주는 여기 있어요. 여긴가? 어제는 북한 땅에 있어요. 이정표를 봤는데 신의주라고 써져 있어. 그럼 절대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죠? 근데 대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쩌지? 근데 어차피 부산 가는 방면 중 하나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또 목표야. 목포라고 써 있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도 돼요. 그쵸? 그럼 말 그대로 결국 목적지만 가면 돼요. 이 반대쪽의 길로만 안 가면 된다는 게 되겠지. 그럼 거기다가 뭐를 써놓냐? 남행선상에 있다. 남행선. 밑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선에 있다. 바로 목표와 내가 가려는 그 목표와 같은 방향에 있다 이 말이야. 결국 일로 가서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서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서 일로 가도 되고 결국은 이 목적지인 부산만 가면 되지. 저 신의주 위쪽으로 가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된다라는 게 되겠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갈게요.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정말로 부산 가라는 게 아니잖아, 승훈아. 그치? 이 사람은 저기서 지금 부산이라고 지금 예를 든 것 뿐이지, 한마디로 니들 인생에 뭐를 확실히 정하라는 거야.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는 거야. 그거를 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부산 간다라는 코스를 얘기해 준 거야. 이해했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혹시 알면 정말로 국어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그 인생이란 개념, 그 목표란 개념, 삶의 그런 지향점이란 개념, 좀 어려운 개념이야. 그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나 좀 더 쉬운 걸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부산 가는 거 생각해봐. 결국 같은 방향이야.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거지. 그걸 뭐라 할까요? 이게 글의 전개 방법 중 하나야.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쉬운 개념을 갖다가 다시 2차, 3차 설명을 해주는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나중에 논술할 때도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논술의 기본이 이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기법이야. 그래서 이 글의 이쪽 사람의 지금 글의 전개 방식. 손이 모르겠어? 요걸 이제 유비 추론이라 그래.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한다? 이게 바로 유추야. 그래서 요 개념 지금 중요하니까
즉 이 사람이 쓴 이 글쓴이가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목표가 뚜렷하면 어떠고 저쩌고 이 긴급 구호가가 쓴 방법이 뭐다? 유추라는 방법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글쓰기 사용 방식 유추가 쓰였다.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깡! 꿈이 뭐야? 그래서 자 결국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죠.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에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 문답 방식이라고 했지. 문답 형식, 문답 방식. 근데 만약에 요거를 문답 형식을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자성어로 쓰시오 하면 문답 방식 쓰면 안 돼. 문답 형식 쓰면 안 돼. 그건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이겠지? 그럼 승훈, 만약에 시험대 선생님이 바꿔버린 거야. 사자성어를 쓰라고. 뭐라 해야 될까? 여기다가 이제 답지다. 문답인데. 몰라. 문답 형식. 문답인데. 몰라. 문답 방식 틀리지. 100% 틀리지. 사자성어를 쓰라고 했는데. 뭘까요? 그렇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자문자답이라고 써야겠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 꿈은 뭐야?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이 기준이 바로 잡혀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이 기준을 삼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꿈을 꿔봐야 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한다. 자, 그 표대를 확인했다라면, 그 목표점을 확인했다라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럼 끊을게요. 결국 새길도 찾아내고요. 없는 길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즉 삶의 목표가 확실하다라면 그걸 이루기 위한 뭐가 있다는 게 돼? 목표? 네. 목표가 확실하더라면 목표가 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와 쟤는 진짜 어떤 적이야 하잖아. 야 우리 사장님 진짜 땡땡적이야. 너무 열심히 해. 왜 그렇게 네 삶에 땡땡적이니? 미친듯이 공부하고 미친듯이 파헤치고 내가 궁금한 거 알아내는 거 뭐라 그래? 불타는 뭐를 지녔다 하잖아. 열정. 오늘 기분이 왜 이래? 열정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비좁은 새끼를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고 이게 열정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도 여기 나왔네요.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바로 찾아서 읽었지, 신규. 아이, 뭔 소리예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빠이.